안녕하세요. 부자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2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엘리어트 파동 관련해서 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어서 해당 내용 한번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주식 투자할 때 해당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 적용하거나 아니면 참고하는 편인데요. 어, 책도 하나 구입을 했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책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본 적도 있고요. 근데 꼭 엘리어트 파동에 실현이 된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는데 주식 투자하면서 느끼는 게 엘리어트가 발견한 이런 이제 일정한 리듬이 반복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럼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시죠. 해당 사이트가 참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엘리어트 이론의 기본 파동 보시면 엘리어트가 발견한 가격 변동의 법칙은 시장의 가격이 일정한 리듬이 반복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리듬은 5번의 상승 파동, 그리고 3번의 하락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한 번의 가격 움직임에는요, 모두 3번의 하락 파동으로 구성되는 거죠. 즉, 한 번의 가격 움직임에는 모두 8번의 상하 파동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승 국면의 5개 파동은 1번부터 5번까지의 파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번, 3번, 5번은 상승 파동이고요. 2번, 4번 파동 하락 파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A, B, C 이렇게 내려가죠.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파동인데요. 아무튼 다시 보시면 정리해 보면 상승 국면의 5개 파동, 여기에서 1에서 5까지가 상승 국면의 파동입니다. 그리고 어 1번, 3번, 5번, 1번, 3번, 5번은 상승 파동이죠. 그리고 2번, 4번은 하락 파동입니다. 이때 상승하는 파동인 1번, 3번, 5번 파동을 우리는 추진 파동, 임펄스 웨이브라고 부르고요. 하락하는 이 2번, 4번 파동을 조정 파동, 코렉티브 웨이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왜 추진 파동과 조정 파동으로 이름을 짓느냐 하면요. 1번 파동에서 5번 파동까지 전체적인 움직임이 상승 움직임이죠, 지금. 시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을 새로운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의미의 추진 파동, impulse wave.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시장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파동을 가격의 움직임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조정 파동, corrective wave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시장 방향이 하락 국면일 때는요. 하락 파동이 추진 파동이 되고 상승 파동이 조정 파동이 되는 거고요. 또한 1번에서 5번까지 상승면 끝나면요. 끝나게 되면 이제 하락 국면이 오죠. A, B, C 이렇게 조정 하락 국면이 오는데 이 파동은 3개 파동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A, B, C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깨라고 보통 보는데 어, 이 어깨가 아니라 이 어깨죠. 여기서 보통 파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주가가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또 모양으로 차트가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파동의 특징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돼 있는데 보시면 여기 보면 1번 파동 추세가 어떻게 보면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죠. 이제까지 추세가 일단 끝나고 다시 추세가 되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1번 파동은 여기 5개 파동 중에 가장 짧고요. 보통의 경우는 바닥 수준의 단순한 반등 정도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서 알아내기가 힘들죠. 그러나 1번 파동은 일단 완성이 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앞으로의 거래 방향 결정하는데 주로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요.
그리고 1번 파동은 추진 파동이므로 반드시 5개 파동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번 파동. 2번 파동 1번 파동과 방향은 반대로 형성되고요. 2번 파동은 1번 파동을 38.2% 또는 61.8% 비율만큼 되돌리는 경향이 높죠. 2번 파동 최저점이 1번 파동의 최저점 이하로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 파동을 센 거죠.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요. 그리고 3번 파동. 이게 3번 파동이죠. 3번 파동은 5개 파동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요. 가격 변동도 활발하게 일어난 파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개의 파동 중에서 가장 긴 것이 일반적이고 결코 3번 파동이 보시면 1번, 3번, 5번 파동, 즉 추진 파동 중에서 가장 짧은 파동이 될 수 없고요. 보통의 경우 3번 파동 가장 강력하고 가격 변화도 활발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거래량도 최고에 이르게 됩니다. 가격 움직임 가운데서 갭이 나타나는 예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3번 파동은요. 1번 파동의 1.628배의 길이가 되고요. 이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4번 파동. 4번 파동은 3번 파동을 38.2% 되돌리는 여기 있죠. 38.2%를 되돌리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딱 이렇게 되돌릴 때도 있고 안 되돌릴 때도 있는데 보통은 제가 경험상 한 38.2%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4번 파동은 결국 1번 파동이랑 겹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5번 파동. 5번 파동은 이제 진행되어 온 추세가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5번 파동에서 주가를 매수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장투가 돼 버리거나 아니면 막심한 이제 어 손해가 되는 거죠. 이땐 절대 주가를 건드리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가격의 움직임도 거래량도 3번 파동에 비해서 적게 형성되고요. 5번 파동의 특징은 그리고 1번, 3번 파동의 길이가 같으면 5번 파동은 확장되는데 목표치는 1번 파동 바닥에서 3번 파동의 정점 거리를 1.628배 수치를 4번 파동의 바닥을 더해서 구하게 되고요. 3번 파동이 확장됐을 때는 5번 파동이 1번 파동이랑 길이가 같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A, B, C는 하락 파동이죠. A 파동은 이제까지 추세 움직임에 대한 단순한 조정으로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전과는 반대 방향과 새로운 추세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B 파동은 새로이 시작되는 하락 추세에 반발하는 매입 세력이 시장에 나타나게 되면서 형성되죠. 보통의 경우 거래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고요. B 파동에서 매도 기회를 놓치면 이제 영영 매도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어깨에 팔라는 게 이 B 파동에서 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다음 C 파동을 염두에 두고 대주를 어, 쇼세일이죠.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 이 B 파동이고요. C 파동은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도중에 갭이 나타나는 등 가격 변동폭도 크고요.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시점이죠. 오히려 가격의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지배하는 시기. 따라서 이런 실망감과 두려움을 비롯한 툼의 영향으로 가격 하락폭도 빨라지게 되죠. 음, 그리고 엘리어트 이론의 법칙이 있는데 주요 법칙입니다.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2번 파동이 1번 파동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둘째, 3번 파동이 제일 짧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파동이 1번 파동과 이렇게 겹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파동을 잘못 센 거죠. 그리고 파동 변화의 법칙 보시면 같은 종류의 파동이 연이어 나타나기보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파동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법칙이고요. 예를 들어 조정 파동인 2번 파동이 공통적인 단순 형태로 구성되었다면 다음에 나타날 조정 파동은 4번 파동인데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 2파가 짧으면 4파가 길고 2파가 길면 4파가 짧은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파동 평형 법칙이 있는데 추진 파동이 1번 파동, 3번 파동, 5번 파동이 있어서 세 파동은 근본적으로 서로 길이와 너비가 같게 나타나는 법칙이고요. 이 법칙은 특히 세 파동 중 한 파동이 연장될 경우 거의 들어맞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이렇게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엘리어트를 파동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맞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도 투자할 때 이런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하나 알아두면 좋은 자신만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될 수 있고. 엘리어트 이론의 한계도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엘리어트 이론의 가장 큰 약점은 너무나 융통성이 많다는 점이죠. 플렉시블하죠. 거의 모든 법칙이 예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전형적인 파동이 있는 반면에 파동이 변형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파동을 해석하는 것이 분석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래서 따라서 똑같은 이론을 적용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공통된 의견으로 직결하는 것도 힘들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엘리어트 이론은 유용한 이론입니다. 이거 동감하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엘리어트 이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취하셔야 되겠죠. 저도 항상 이런 한계에 대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고민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